동시면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강박팀의 강승원 선생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매달 여러분들 HSK 시험이 있기 전에 제가 모의고사 특강을 찍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8월 HSK 시험을 대비해서 HSK 3급 제가 독해 3부분의 5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어찌됐든 급수가 넘어가면서부터 3, 4, 5, 6급 계속 공부를 하시겠지만 독해의 관건은 뭡니까? 제가 한결같이 늘 주장했던 시간과의 싸움이다. 자, 특히 3급 독해 중에서도 독해 3부분은 약간 좀 문장이 좀 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3급 공부하시는 수강생들 대비해서 61번부터 5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문제들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숙지하신다면 HSK 문제를 내는 사무국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항상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고 나중에 시험에 큰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6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3부분인데 61번 자 지문을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장이 두 줄짜리 문장이 나와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 별이 있죠.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SK는 별이 질문이라 이거죠.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쉼표까지 지금 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입으로 같이 따라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집중력이 더 배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我对西方文化很感兴趣라고 됐어요. 자, 이 문장은 어렵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배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기에서 단어를 주고 문장을 조합하죠. 바로 여기 보시면 자, 또이가 있고 여기에 간싱취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또이라는 것은 개사로서 A 또이 B라고 하면 A는 B에 대해서라는 뜻이니 자, 앞에 워라고 주어가 있죠. 여기를 A로 잡고 또이 뒤에 있는 시방 원화 서양의 문화를 B로 놓습니다. 자, 저게 이제 고정 패턴인데 간싱취라는 단어는 간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느낄 감자고 그 뒤에 보시면 싱취라는 단어가 흥미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열하실 때 A 또이 B 간싱취라고 하면 A는 B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라는 뜻이 돼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我对中国历史感兴趣라고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는 이 부분을 쓰기에서 배열과도 즐겨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물론 3급뿐만 아니고 4급에서도 배열에서 즐겨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 쉼표까지 일단 독해를 하시면 나는 서양의 문화에 대해서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황 희망합니다. 能出去 자, 나가죠. 나가가지고 한번 돌아다니고 싶다 이거야. 자, 그럼 나가서 한번 돌아다니고 다음에 따오 어디로 갑니다. 비에더 구어자 그러면 다른 국가에 가서 한번 보고 싶고 그렇죠? 자, 서양의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따오 비에더 구어자 다른 국가에 가서 한번 보고 싶고 자, 그리고 바로 뒤에 수로가 나옵니다. 저거는 또 읽으실 때 러가 아니죠?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랴오지에 다시요. 랴오지에 그렇죠. 이게 이제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외국에 가가지고 무엇을 이해하느냐? 他们不同的文化 그들의 서로 다른 문화를 한번 이해해 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3급 정도 공부하시면 우리는 이제 기초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장에다가 시간을 많이 쓸 이유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61번에서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A는 B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다 라고 할 때 A 또이 B 그 다음에 간싱취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볼까요? 자, 요지는 뭡니까? 외국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그들의 문화를 한번 보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질문해 보시면 我的希望 제가 희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A 볼까요? 到西方国家买卖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다라는 단어는 마이, 팔다라는 단어는 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사를 매매라고 하죠. 예, 사고 팔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마이마이는 장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 단어도 쓰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는 장사, 사업이라고 해서 셩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하다라고 해서 동사를 주어를 때려서 이렇게 해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어 셩이. 오케이,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주어 셩이. 그렇죠. 저게 사업하다 또는 뭐 장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 어디에서 장사한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A는 안 되고 다음에 B를 보시면 学习中国文化 자, 외국 문화를 공부한다고 했지 중국 문화라고 본문에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독해 3부분을 풀 때는 무조건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자. 자, C를 보시면 칸칸 봅니다. 外面的世界라고 하면 바깥의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61번은
C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61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거는 아까 앞절에 나와 있던 뭐는 뭐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다라는 표현을 알아두시고, 자, 그럼 저희가 61번 답을 우리가 C로 찾았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섭하니까 61번에서 추천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자,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보이시죠? 간兴趣, 흥미를 느끼다. 자, 요거 쓰실 때는 항상 개사를 땡겨와서 A는 B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를 느낍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 방금 배웠던 장사하다라고 해서 마이마이라는 단어를 한번 봤네요. 자, 61번 이렇게 보셨고, 다음에 62번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아까 61번하고는 좀 달리 지문이 좀 깁니다.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자, 마침표까지 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下飞机后我坐上了地铁。我坐上了地铁。 자, 下飞机라고 하면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내가 지금地铁, 자, 그러면 지하철을 탔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자, 동사 주어가 있죠. 자, 이 뒤에 보시면은 샹러가 붙어 있단 말이야. 여기 동사 플러스 샹러. 요거를 저는 그냥 못 가겠고, 여러분 우리가 회화할 때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我喜欢你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좋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동사 뒤에다가 샹러를 붙이면 그 동사를 하게 됐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는 윗상자가 결과보호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我爱上了你 이렇게 쓰셔야죠. 이 뒤에서 샹러가 붙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럼 비행기에서 내려서 나는 지하철을 타게 됐죠. 자,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그렇죠. 但是 그런데 离开地铁的时候, 그러면 离开가 떠나다라는 뜻은 다시 아시고, 지하철을 떠났을 때 바자가 나옵니다. 바. 자, 바가 나오면 우리 배열할 때 배웠지만 그 뒤에 비너가 오게 돼 있어요. 바 이거行李箱, 자, 요거요. 바 이거 行李箱忘在了地铁上.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行李箱이라고 하면 行李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부하다시피 짐이란 뜻이 되죠. 그 뒤에 붙어있는 샹이라는 글자가 요게 상자 박스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어로 行李箱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행용 어떤 트렁크, 그렇죠, 캐리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바자가 나오고 여기 비너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오게 돼 있어요. 자, 저 지문에 보면 동사가 있다라고 해서 왕이 있어. 자, 이게 이제 배열에서도 즐겨 나오는 패턴인데, 특히 듣기에서 바 A 왕자이 B라고 하면 A를 B에다가 뭡니까? 왕 깜빡했다라는 뜻이 돼요. A를 여기에 깜빡한 거야. 그러니 자, 비행기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미 내렸을 때 자신의 뭡니까? 캐리어를 지하철에다가 두고 온 겁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자가 나오고 요 뒤에 이렇게 100% 요놈이 따라오게 됐어요. 왕, 이놈이. 저렇게 나오면 저거는 독해보다는 뭐합니까? 듣기에서 즐겨 나오니까 뻔해요. 듣기 문제라는 거는 뭐를 어디에 깜빡 놓고 왔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에 그걸 놓고 왔는지 장소를 찾아라, 아니면 무엇을 놓고 왔는지 그 물건을 찾아라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듣기하고 연동해서 같이 알아두시고, 아무튼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요 지하철에다가 지금 자기 그 캐리어 놓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면, 자, 여기서 리면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트렁크 아니겠습니까? 요 안에 보니까 있습니다. 我的信件, 그 다음에 护照, 그리고 词典. 그럼 만약에 신진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그 안에 내 거 이거 있고 요거 있고 그리고 요거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맞죠? 몰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근데 여기 보시면 후자오라는 것은 요건이고, 여기 보면 츠디엔이라는 단어는 사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신지엔. 자, 중국에서 편지를 뭐라 그럽니까? 신이라 그러죠. 여기 보면 문건할 때 건자가 있죠. 따라서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신지엔이라는 단어는 우편물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우편물 수거함 있죠. 거기 우편물을 중국어로 신지엔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 캐리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우편물, 그 다음에 여권, 그리고 사전이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처잔 부우위엔이라고 하면, 자,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영무원분들 되겠죠? 자, 이거 정류장, 종업원 또는 뭡니까? 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자, 지하철의 영무원분께서 찌엔 봅니다. 내가 이거 한 걸. 자, 상대방이 막 초조해하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좌우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 조급해하지 마라 라고 할 때 니 비에 좌우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영무원분께서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상 곧바로 빵워라고 하면 나를 도와서 다 때리죠. 그래서 설마 내 뺨을 때리진 않겠지? 여기 보니까 띠엔화,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라는 글자가 걸다라는 동사고, 띠엔화가 전화라고 비너기 때문에 이합동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누구한테 전화를 걸 때는 그 전화 거는 대상이 이쪽 사이에 들어오겠네.
자, 그러면 이 0번 분께서 저 대신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줍니까? 예, DT의 쓰지라고 하면 이제 지하철을 운행하시는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되겠죠. 예,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다. 자, 저희도 지하철에서 유실물이 있으면 예, 0번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뭐 어느 지하철 뭐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지하철 유실물 센터로 가죠. 자, 여기서 저희가 62번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배열하고 듣기를 대비해서 바자문이 나왔을 때 A를 B에다 깜빡 놓고 내렸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 그 다음에 뭐, 저 목적어를 왕자이 B라고 하면 그 B에다가 깜빡 놓고 왔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합시다. 자, 질문 봅시다. 我出了什么事? 자, 내가 무슨 일이 생겼냐 이거야. A 볼까요? 东西忘在飞机上. 자, 물건을 비행기에 놓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위에서는 지하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되고. 다음에 B를 보면 후자오, 아까 말했던 여권을 왕자이行李箱. 이건 더 웃기는 말이야. 왜냐면 여권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캐리어에다가 깜빡 놓고 왔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죠. 캐리어 속에 있는 물건이 우편물, 여권, 그 다음에 사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럼 C를 봐보세요. 少了一件行李. 자, 제가 아까 식리가 짐이라 그랬어. 그러면 지하철에다가 캐리어를 놓고 내렸다면 자신의 짐이 하나 적어진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사람이 이 독해를 통해서 저분이 캐리어 말고 또 짐이 여러 개가 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본문 내용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뭡니까? 짐이 하나 줄어든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62번의 정답은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자가 나왔을 때 뭐를 깜빡 놓고 왔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자, 방금 우리 풀었던 62번에서 우리가 골라 먹을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방금 풀었던 것 중에서 특히 이거 行李箱, 그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行李箱. 다시요. 시작. 行李箱. 오케이? 이거 트렁크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권이라는 단어. 그렇죠. 중국 여행 가려면 뭐뭐 있습니까? 그렇죠. 지표, 티켓, 그 다음에 후자오, 여권, 그리고 비자라고 해서签证 이렇게 세 가지 필요하니까 여권 이 두 가지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물이라는 단어는 좀 신선한 단어가 되겠네요. 자, 62번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고 바로 갑니다. 이번엔 63번으로 보십시오. 자, 보니까 날씨가 나왔어요. 아, 가을이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쭉쭉쭉 나오는 거 보니 일단 여기서 잘라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秋天是北京最好的季节. 계절, 季节. 没有风雨不多. 자, 秋天이 가을인 건 다들 아시니까. 그죠? 춘天, 夏天, 秋天,冬天. 가을은 북경에서 가장 좋은 계절이다. 没有风, 바람이 없고, 雨, 비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죠. 자, 그리고 不冷也不热라고 하면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这时候 이때 去北京旅游 여행을 가면 맞죠? 그럼 이때라는 것은 秋天이죠. 요 가을에 북경을 여행을 가는 것이 바로 最好的时机. 자, 요 글자 보십시오. 시기. 맞죠? 북경 여행 가는 거는 제일 좋은 건 뭐다? 가을에 여행 갈 때다. 그렇죠.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只是 단지 北京的秋天 북경의 가을은 진짜 너무 짧다 이거야. 타이도 안 나. 예.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중국의 날씨를 보면은 물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중국어에 요四季 사계절이 있어요. 춘夏 秋冬. 근데 중국을 보시면 뭐 춘天이 봄이 왔지만 약간만 좀 지나면 황사 오고 막 모래 위에서 쏟아붓고 그러다 보면 금방 더워져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고 느끼다가 바로 여름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덥다가 9월 초 중 정도 되면은 좀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한 2, 3주 정도 가을을 느끼다가 바로 10월로 넘어가면서 겨울로 확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춥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뭡니까? 가을이 좋긴 좋은데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렇게 북경에서 좀 오래 있다 보면 몸으로 느끼는 거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다.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북경은 뭡니까? 포인트는 여행 갈 때 가을이 제일 좋다. 자, 그럼 베이징 더 치우티엔 북경의 겨울은 가을은 어떠냐고 물어봤죠? 그럼 A, B, C에서 답을 찾아요. A 보시면 是多雨的季节. 비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비가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해당 사항이었고, 다음에 B를 보면 冷热, 그렇죠? 춥고 더운 게 不一定的季节. 그러면 不一定이라고 하면 일정치 않다라는 뜻 아닙니까? 一定이라는 것이 부사로 반드시지만 또 다른 뜻으로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아니 춥고 더운 게 일정치 않은 계절이다. 위에서 보면 춥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따라서 이것도 답이 안 된다. C를 보시면 旅游的好季节. 그렇죠? 여행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3번 답도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여행 가실 때 더위나 추위를 타시면 가을에 가시면 좋겠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회화하실 때 또는 듣기 하실 때, 자, 무섭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파라고 합니다. 맞죠? 파. 자, 근데 중국어는 저 무섭다 뒤에다가 춥다나 덥다를 딱 치면 일단 저를 따라해 보세요. 我怕热.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我怕冷. 네. 이렇게 러, 렁 앞에 파가 나오면 무섭다 하지 마시고 요 놈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 뭐다? 타다. 그죠? 더위를 타면 파러, 추위를 타면 파렁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63번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좋은 단어가 뭐가 있는지 단어에서 그렇죠. 요거 계절이라는 말을 찌지라고 쓰고 나중에 듣기에서는 사를 쓰고 그 뒤에다가 찌만 딱 때리면 우리가 쓰는 사계절이라고 해서 스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63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이제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심표까지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읽어봅시다. 四年级的历史课考试已经结束了. 年级, 연급. 중국에서 년지라고 하면 회화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你是几年级라고 하면 몇 학년입니까? 라고 묻죠. 자, 그러면 뭐 3학년이면 3年级, 4학년이면 4年级 이렇게 하실 거고, 자, 4年级的历史课라고 하면 4학년 역사 수업이 그죠? 역사, 리시커 가오시니까 역사 과목의 시험이 되겠네요. 자, 4학년 역사 과목 수업이 벌써 제수. 아니, 시작하다란 단어가 카이슈고 끝나란 단어가 제수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불금때 같을 때 한잔하고 싶으면 너 오늘 몇 시에 끝나냐라고 물어보려면 니今天几点结束? 이렇게 묻죠. 자, 그러면 4학년 역사 과목의 시험이 벌써 끝이 났는데 우리가 듣건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할 때 팅슈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자, 듣자니라고 할 때 팅슈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팅슈어를 쓰고 여기 A를 집어넣으면 A의 말을 듣건대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일기예보를 뭐라고 그럽니까? 텐치 위바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일기예보에서 말하기를 라고 하면 팅 텐치 위바오 슈어. 됐죠? 우리 선생님이 그러던데 그러면 팅 워먼 라오시 슈어. 이렇게 사이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꼭 그렇게 팅슈어만 따로 쓸 이유가 없고 사이에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왕밍의 말을 듣자 하니, 그렇죠? 자, 왕밍의 말을 듣자 하니, 考试虽然题多 이렇게. 자, 虽然이 나오니까 그 뒤에 但是 또는 뭐 可是가 올 게고,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이 비록 题多. 자, 여러분 우리 보시면 문제라고 할 때 원티라고 쓰죠. 그때 이 t자란 말이에요. 줄여가지고 t만 써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시험이 비록 문제는 많지만, 자, 문항이 지금 많아. 문제는 많은데 뿌난 어렵지 않더라. 누가 말한 겁니까? 여기 말하는 왕밍이 말한 거야. 그 다음에 타죄더, 저기가 타쇼더, 타주시, 쌍별더 왕밍, 왕밍인데, 타죄더, 쯔지, 가오더 부초라고 하면 왕명은 이번에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부초니까 잘 봤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래쪽에서 살짝 주의해야 될 게 왕밍의 말을 듣자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많습니다. 문항이 많아. 그런데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왕밍은 자기가 잘 봤다고 지금 자랑을 지르하고 있더라 이거지.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T라는 글자가 제가 문제라고 할 때 제를 쓰고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하다라고 할 때 주어라는 단어 있죠. 요렇게. 자, 저 따라 읽어보세요. 주어티. 그렇죠. 동시에만 자, 주어티라고 하면 주어티가 뭡니까? 문제를 풀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주어티. 자, 그럼 질문을 볼까요? 왕밍 동시에 怎么了? 자, 왕밍은 어떠냐 이거야. 아까 우리 위에서 왕밍 뭐라 했습니까? 문제 문항수는 많은데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고 자기는 시험 잘 봤다 그랬어요. 그것과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A 봅시다. 他觉得 그가 여기기에 考得好 벌써 나왔어요. 시험 잘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 考得不错. 자, B 볼까요? 他认为 认为가 뭐뭐라 여기다 라는 뜻이니까 그가 여기기에 考题 이게 시험 문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考试问题 시험 문제 줄여가지고 考题 시험 문항이 많지 않다라고 했다.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 문제는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 안 하면 금방 잘못되면 틀릴 것 같아. 요거 안 됐죠? 다음에 C를 보면 他说考试很难. 자, 왕밍은 뭡니까? 考试不难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도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왕밍 말에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왕밍은 자기 시험 잘 봤다 했기 때문에 답은 A로 가시면 되죠. 문제를 줄여서 시험 문제를 뭐라 그런다? 考题.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걸 뭐라 합니까? 做题.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하면은 야, 너 이번에 그 우리 수학 시험 보는데 기출 문제 있냐라고 할 때 그 기출 문제를 진짜 문제라고 쩐티라 그래요. 여기 T자 있죠? 여기 앞에다가 진짜 할 때 쩐다 할 때 쩐자를 붙여서 쩐티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진제가 기출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명이 시험 잘 봤다고 합니다. 자, 단어를 한번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시험 문제 가오티.
저런 거는 독해를 하실 때는 이제 한자를 보고 대충 유출할 수 있지만 듣기에서 나오면은 예, 가오티 타이도 이렇게 나오면 가오티라는 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64번 문제를 보셨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침표까지 한번 읽어 가시겠습니다. 읽어 봅시다. 中国人和外国人的文化习惯不一样. 그죠? 중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문화 습관은 다르다. 뭐 당연한 거고. 알겠어요? 그리고 기실. 기실이라는 게 뭐예요? 실은이란 말이죠. 사실은 중국의 남방人和北方人. 그러면 중국의 남방 사람과北方人, 북방 사람은 원화习惯, 문화 습관도 相同, 상동. 상동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다는 뜻이죠. 위에서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양. 요거를 좀 어렵게 말하면 샹통. 근데 앞에 뿌가 붙었기 때문에 중국의 남방 사람과 북방 사람의 문화 습관도 다르다. 그렇죠? 남방과 북방은 확실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아마 可能会听不懂对方的话. 상대방의 말을 뭐합니까? 아마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넓죠. 보통화, 표준어를 북방에서 쓰지만 상해 쪽에 가서 상해 말을 쓰면 북방에 사는 사람들은 상해 말이 외국어로 들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자,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여러분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자막이 나오는 이유가 발음이 다르고 그걸 못 알아듣겠으면 자막을 보고 이해하라 이거예요. 참 불편한 나라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좋죠. 한글의 위대성. 아마도 그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칠복관. 자, 우리가 습관할 때 시관할 때 관인데 동사 뒤에다가 관이 들어가면 이 동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앞에 뿌가 있으니까 출복관이라고 하면 먹는 게 익숙지 않아. 뭐가? 또이방더 판사이. 상대방 지역에 뭡니까? 음식들을 먹는 게 익숙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자, 남방과 북방의 좀 문화적인 차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을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일단 제 발음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난티엔. 그렇죠. 그 다음에 베이시엔. 다음 뚱나. 오케이. 그리고 시수안. 이해되십니까? 난티엔. 남방 쪽은 티엔, 음식이 좀 달고, 그 다음에 베이시엔, 북방 쪽은 시엔, 좀 짜고, 그 다음에 뚱나라고 하면 동쪽은 좀 맵고, 서쪽은 시수안이라고 좀 약간 좀 시다. 그래서 중국 음식의 특징을 말하면 난티엔, 베이시엔, 뚱나, 시수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아시겠지만 북방 쪽에서 음식을 1인분 시키는 거하고 남방 쪽에서 시키는 거하고 음식 양이 달라요. 북방 애들은 이게 음식을 1인분을 시켜도 접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마치 그 남방 상해 쪽에서 2인분을 시키는 정도가 북방의 1인분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방은 벌써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만 담아오면 금방 식어요. 따라서 음식을 많이 담습니다. 그런데 남방 쪽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담아오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음식 양이 줄어요. 이렇게 확연히 다른 특성들을 갖고, 따라서 상대방 쪽의 음식을 먹는 것도 좀 익숙지 않더라고 합니다. 남방 쪽 사람들은 또 단 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저트 가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남방 쪽의 웬만한 중등 정실, 중간급 규모의 도시의 어떤 디저트 가게 판매량이 북방의 제1도시라는 북경보다 훨씬 뭡니까? 매출량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这句话, 이 말은 중국인이 어떻다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A 볼까요? 非常喜爱. 우리가 요즘 말하는 최애라고 하죠. 좋아한다. 대단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문화를. 지금 이거는 문화의 서로 차이를 말했지 문화를 좋아한다, 나쁜다는 뜻은 아니죠. 자, 근데 B를 보면 남방은,北方人 习惯不一样. 남방 사람과 북방 사람은 습관이 다르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서로 다르더라고. 답이 B가 되겠어요. 다음에 C를 보면 북방 사람들이 남방 사람보다 能吃辣, 매운 걸 더 먹을 수 있다라고 본문에 어디 있습니까? 매요. 없습니다. 그래서 65번 본문 근거에서 정답은 B가 되시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65번의 어떤 남북방의 어떤 문화와 음식의 차이, 습관의 차이를 보셨고, 단어를 좀 체크하면 지금 보시는 단어 중에서 요거 있죠. 지실이라고 하면 실은 기실, 실은 지실, 사실은 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샹통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쓰면 똑같다라고 할 때 이양이란 말이 있죠. 만약에 다르면 뿌이양이니까 저것도 부정하면 뿌샹통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독해 3부분에 한번 문제 5문제를 뽑아봤는데,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체크했던 단어들 잘 기억하시고, 그 단어들 시험에 즐겨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또 HSK와 또는 기타 중국에 관련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강샘TV를 치시면 제가 올려놓은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참고해서 공부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8월 달에 시험 보셔가지고 좋은 점수로 급수 취득하시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또 4급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谢谢，再见。